목차는 파트 1에서는 명칭에서 본 천자국 조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천자는 바로 지구 천자, 지구를 지배했다는 그 천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칭에서 본 천자국 조선. 다음. 자, 목차를 보면은, 천자가 있는데 천자의 의미, 그러니까 황제는 무엇인가, 또 사망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왕은 또 뭘 뜻하는가,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한 10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이게 전부 천자를 의미합니다. 조선은 국가명에서도 천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경기도 천자의 직할지라고 해서 천자를 의미하고요. 궁전도 천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원도 천자를 의미하고, 광화문도 천자의 문이라고 하고, 궁원은 천자의 죽음을 의미하고, 대고는 천자를 뜻하고, 조선에 있는 골룡포도 천자를 의미하고, 칠묘를 지나는 그 제사도 천자를 의미하고, 조선의 옥새도 천자의 옥새, 모든 게 천자를 의미합니다. 조선은. 네. 그 내용입니다. 자, 천자는 무슨 뜻인가? 이 임금을 뜻하는 뭐 그런 건데, 요약을 해서 보면 천자는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천자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아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 천자와 임금, 이 모든 걸 뜻하는데요. 자, 사전에서 보면은, 천자는 천재의 아들, 즉 하늘의 뜻을 바다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의 뜻이다. 윤수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이루는 말. 여기서 보면 천재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신을 의미하고, 또 하늘을 대신하여 천자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즉 천자를 뜻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또는 왕이라고 했고요. 천자의 다른 명칭으로는 신의, 천황, 천호, 태상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여기서 천하는 뭘 뜻하냐 하면은 하늘 아래 온 세상, 즉 세계, 지구를 말합니다. 천하, 하늘 아래 온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천자입니다. 다음에 또 황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황제는 뭐냐? 황제도 똑같이 임금을 뜻하고, 또 천자를 뜻하고, 신을 뜻합니다. 하느님. 어떻게 보면 황제나 천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뜻이 다 있습니다. 황자는 임금 황자가 또 있고, 갈 왕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황자를 분석해 보면은 이 백자, 이 위에 있는 백자가 스스로 자자가 되면서 이런 글자가 되는데, 처음의 임금 중에서 처음의 임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임금이 사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망. 또 나아가 천자는 상제, 하느님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뜻한다고 나오고, 또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천재, 하느님, 만물의 주자, 네,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럼 사망은 무엇이냐? 중국에서 사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은 5가지 설이 있는데요. 천왕, 지왕, 인왕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수인, 복희씨, 복희가 또 포유라고 뜻하기도 하고, 신농씨, 세 황제를 사망이라고도 하고, 또는 복희하고 여하고 신농을 뜻하기도 하고, 복희, 축흉, 신농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또 나머지 복희와 신농과 여호와 유호시 가운데 임의로 셋을 택하기도 합니다. 참 사망의 의미가 굉장히 많죠. 네. 이상이요. 다음에요. 또 왕은 또 뭘 뜻하느냐? 왕은 또 임금, 천자, 신, 하느님, 거기다 제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 포괄적으로 천자, 황제, 왕 같은 의미로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후라는 의미도 붙여 있습니다. 왕이라는 게. 그래서 왕은 다음 국어사전에 보면은 임금, 천자를 뜻하고, 또 제후를 뜻하고, 황족 중에서 남자의 칭호로 뜻하고, 또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제후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뭐 이런 쭉 내용이 있는데, 제후라는 왕이 덧붙여서 더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에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조선은 천자국이다. 조선이 왜 천자라는 의미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대동여지전도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의 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여지전도 서문을 보면은 이제 동사왈 그래가지고 조선 인선수 위명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선이라는 것은 소리는 바로 조선이라는 문자를 의미하는 것,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곧 천자가 있는 북쪽 나라. 이 선이라는 거는 신선을 의미합니다만은 천자를 또 의미합니다. 천자가 있는 수는 물수자인데 이게 북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천자가 있는 나라 그런 뜻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시 분석해 보면요. 다음에 대동여지전도가 있죠. 이게 대동여지전도입니다. 근데 보통 요 지도가 대동여지도 하면 이상하게 대지여지전도라고 된 지도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도는 대동여지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데 전도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대동여지전도의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서문이 이렇게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조선을 설명하는 글귀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한반도 조선으로 지도를 만들어 놨지만은 거의 뭐 아시아, 유라시아 전체를 의미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봐도 조선은 한반도보다는 아시아 전체를 의미하는 걸로 다시 나옵니다. 다음에. 거기서 보면 이제 선자는 천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왜 선자는 신선인데 천자를 의미할까? 이거를 계속 파헤쳐야 이게 진실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전자사전, 국제태계학회 대구 경북 지구편에 보면은 이제 선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선가를 보면은 신선 혹은 천자가 타는 수레. 여기서 보면은 이 선자라는 게 신선을 뜻하기도 하고 천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선가에서. 근데 선녀는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 전하여 천자가 타는 수레이다. 이것도 신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선어에서는 다릅니다. 선어는 천자가 세상을 떠남. 여기는 신선이 안 나오고 오직 천자만 의미합니다. 선어에서는 천자가 세상을 떠남.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천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붕어하고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붕어. 그럼 붕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선어하고 붕어가 나오는데 선어를 이제 다시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니까 붕어를 완곡하게 표현해 이런 말. 즉 붕어가 선어하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붕어는 뭐냐? 붕어는 또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니까 임금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임금을 뜻할까요? 이 임금도 보통 임금이 아니고 바로 천자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의례를 모은 얘기라는 책자에서 보면은 국내편에 따르면 천자는 붕을 뜻하고 제후는 흉, 대부는 졸, 사는 불록이라 하고 일반 백성은 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천자는 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반 백성은 죽었다라고 하고 또 제후는 흉, 대부는 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임금이라도 이 붕을 뜻하는 것은 바로 천자가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선자가 천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숫자는 왜 북쪽을 뜻하느냐? 중국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백산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유된 듯한데 북쪽의 감수에 있는 것이 일백으로 북쪽은 흑제의 천재의 한 사람으로서 오행의 북쪽을 지배하는 시인이 지배하는 선에서 흑이 수를 나타내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는 바로 북쪽의 천재 한 사람이 북쪽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숫자가 흑이면서 북쪽을 의미한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요. 두 번째, 자, 우리가 경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기의 말을 쓰는 자체가 이 천재의 직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 경기도의 경기의
기자, 경기 혹은 기자가 바로 천자가 존재하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다만 한반도에 갖다 붙였지만은 사실상은 조선왕 신라의 모든 문서에 보면은 이 기내라는 말도 나오고 경기, 기 이런 것이 바로 천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간이집에 보면은 권율이 전라도의 군사를 이끌어 기내의 행주 땅에 진을 치고, 자, 기내 행주, 서울의 행주가 바로 기내에 있습니다. 자, 기내는 뭘 뜻하느냐? 이 사전에 보면 기내는 사방의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간 가까운 행정구역 뭐 이렇게 의미가 있고요. 또 경기도 안, 뭐 경기도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천자의 왕성에서 500리 이내의 지역을 바로 기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천자의 왕성이 500리 안에 있는 지역을 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로 천자의 지시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기는 또 뭘 뜻하냐면은 왕도 주위에 500리 땅. 이 500리의 개념은 바로 이 천자의 왕성,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지도의 예를 보더라도 중국의 지도를 보면은 이 장안에 서경을 중심으로 이 경기도라고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지역의 그 구분을 각 성으로도 표시하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기도 도자로 또 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경기도가 바로 한반도에 똑같이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자궁이라는 것입니다. 자궁이 바로 하느님, 천재의 궁전 또는 천자의 궁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자궁이 뭔가? 왜 자궁이 나왔을까? 이렇게 보면은 해동역사 29권에 보면은 조선의 이제 왕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조선의 왕성은 사방이 40여리로서 바위를 잘라서 돌로 차고차고 담장을 쌓았으며 푸른 돌로 내벽을 만들었다. 그 북쪽의 산 기슭의 남쪽을 향하여 자궁이 서 있으며, 자궁이라고 나옵니다. 다리가 4개가 다리가 있는데 돌로 만든 연꽃으로 난간의 기둥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사자성이 4개가 있고 그 4기퉁이에는 돌로 만든 사자성이 16개나 있다. 자, 여기도 보면 자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궁이 왕궁의 북쪽에 따로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조선의 왕성이 사방이 40여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40여리면 16km잖아요. 16km. 자금성을 비교해봤더니 3.6배나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게 바로 조선의 왕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성은 뭐 중국의 자금성도 크다고 보는데도 거기에 벌써 4배 갖고는 엄청난 크기가 바로 조선의 왕성입니다. 그 한반도 서울에 있는 경북고 이런 것도 비교가 안 되죠. 이게 가짜국입니다. 경북고. 네. 그리고 자금성에서도 보면은 사자상이 뭐 거기에 뭐 한두 개 이렇게 보이는데 무려 이 조선의 왕성에는 자금성에는 돌보다도 돌 사자성도 엄청나게 많은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이요. 그럼 자궁이 뭘 뜻하느냐? 그걸 또 보니까 사전에는 자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그 북경 자금성에 자금성을 설명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천자의 궁전은 천자가 사는 자궁과 같은 금지 구역과 같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금지 구역인데 거기에 천재가 사는 궁이 자궁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결국 자궁이라는 것은 하느님, 천재가 사는 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미궁이라 해서 우주 최고의 신인 천왕대제가 기거하고 있는 궁전이 자궁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는 궁전을 자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문화 공연 삐띠기의 영화 보기 색채에 얽힌 수수께끼 거기에 보라색을 의미하는 그 자궁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런데 이런 자궁의 의미가 나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원 우리 이제 경복궁 옆에 비원이 있죠. 비원이 결국 따져보니까 천재의 정원이더라. 그 의미는 이제 다산시 문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원에 쌀쌀한 갈바람이 일어 앙상한 풀과 나무 말기도 하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원이 뭘 뜻하는 설명을 보니까 왕의 풍경을 관상하고 사냥을 즐기는 동산으로 곧
춘당대가 있는 창녕궁 주변의 비온을 가리킨다. 그 비온을 가리키는데 상원이 바로 비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상원은 비온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한자사인데 그 비온 상원은 무엇이냐 또 알아봤더니 상원은 천자의 정원 또는 대궐 안에 있는 정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정원이 아니고 천자의 정원이다. 그래서 여기 상원이 천자의 정원이고 그 상원이 비온을 뜻하게 됐으므로 비온은 바로 천자의 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그 문집이나 이런 시를 봄으로 해서 이 비온을 자체가 바로 천자가 지내는 그런 정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